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자인 패턴이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모듈 간의 그 관계,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해결 방식, 예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우리가 요리를 배울 수도 있지만 요리를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했어요. 조금씩은 했는데 이제 큰 요리 같은 거 있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런 거. 그런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나는 요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학원 다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서점에 가서 이제 요리책 있죠? 요리책 두꺼운 거.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만들어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요리책에 보게 되면 이 요리할 때는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를 넣는 순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소스 같은 것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이걸 내가 이제 중불로 이제 요리를 해야 되는지 센 불에 해야 되는지 약한 불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써져 있고 시간 같은 것도 써져 있고 써져 있죠. 그게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모듈 간의 관계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해결 방식, 예제 그런 게 디자인 패턴이다. 그래서 그 요리책에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됐든 배경이 됐든 그런 것도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 적용된 사례, 요리 사진 같은 것도 다 있고요. 그리고 재사용 가능한 그런 심플 코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게 우리 디자인 패턴이에요.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 내가 만들 수도 있죠. 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입문을 했어요. 입문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전부 다 기술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이제 처음 만든 거라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발견한 오류가 됐든 아니면 해결 방법이 됐든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게 되면 그 다음번에 그것과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내가 기존에 적어 놨던 거 그걸 이제 참고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이제 비법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디자인 패턴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재사용하는 코드 같은 것들 전부 다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저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그런 비법서가 우리 디자인 패턴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바퀴를 다시 발명하지 마라. 이런 말과 같이 개발 과정 중에 특정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 특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 이제 해결책을 구성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디자인 패턴을 참고해서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쓴맛이 나요. 그러면 쓴맛이 나는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서 그걸 이제 해결하면 되는데 그 쓴맛을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을 때 이제 막 다른 데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혼자서 막 해결책을 구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비법서 같은 것들 디자인 패턴을 이제 참고해서 적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만약에 나만의 비법서가 없어요? 그럼 요리책 같은 거 보면 되겠죠? 요리책이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없어요? 그럼 이제 엄마 찬스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이것저것 재료를 막 집어넣다 보면은 점점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에 보게 되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 패턴이라는 게 있고, 구조 패턴이라는 게 있고, 행위 패턴이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생성 패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성하는 거, 생성. 클래스가 됐든 객체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하고 참조하는 그 과정을 정의해 놓은 패턴을 보고 우리가 생성 패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패턴이요. 구조 패턴이라는 거는 구조가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쉽게 클래스가 됐든 객체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더 큰 구조로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구조 패턴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행위 패턴은 클래스가 됐든 객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법이 됐든 책임 분배 방법이 됐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게 우리 행위 패턴입니다. 그래서 생성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에 생성하고 참조하는 과정을 정의한 거다. 그 다음에 구조 패턴이라는 거는 클래스나 객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더 큰 구조로 만들 거냐.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우리 구조 패턴이고요. 행위 패턴 그러면 이제
클래스나 객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 그런 방법이나 책임 분배 방법, 그런 걸 정의해 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생성 패턴에는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구조 패턴에 어떤 게 있는지, 행위 패턴에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디자인 패턴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답을 쓰시오. 디자인 패턴에 대한 문제네요. 밑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죠. 자, 봅시다. 디자인 패턴은 1995년 GOF, 계공업포 4명의 개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불리는 에릭 감마, 리차드 엘렘, 랄프 존슨, 존 블리시디스가 처음으로 구체화 및 체계화했다. 이거 각 인물도 외워두면 좋겠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GOF 정도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디자인 패턴에 대한 특징을 암기하시는 거니까요. 다음 보면요. 디자인 패턴은 수많은 디자인 패턴들 중 가장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패턴들을 분류하여 정리함으로써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이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 패턴은 총 23가지며 생성, 구조, 또 뭐 있어요? 어떤 행위라는 패턴이 있죠. 자, 이런 분류되는 그럼 3가지 얘네들에 대한 특징까지 모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디자인 패턴이 이렇게 GOF가 만들었고 일반적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패턴들을 의미하며 그리고 2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생성 구조 행위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요. 각 생성 구조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 패턴들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성 패턴은 어떤 거예요? 생성 패턴은 이제 객체를 만드는 패턴이죠. 말 그대로 생성하는 패턴이에요. 구조는요. 이런 만들어진 객체들을 조합해서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지, 다른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이것을 좀 더 기능을 추가하기 쉽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 것인지, 이런 식으로 구조를 결정하고 구조를 만드는 그 구조대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패턴이고요. 행위는요.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요청이 전달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어떤, 그러니까 요청에 대한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주세요. 어떤 데이터를 주세요. 데이터를 주세요. 또 뭘 계산해 주세요.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미지가 들어와서 이미지 검색 같은 기능이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 같은 기능이 있으면은 이미지를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이미지 처리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를 또 추출하는 그러한 다양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어떻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고 그것을 취급할지에 대해서 하는 게 바로 행위 패턴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행위가 되겠네요.